여기는 지금 우리 책에는 원리 합계해서 요 유형 하나만 딱 나오고 밑에 보시면 이제 거의 한 종류 얘기만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설명은 다 할 텐데 어제도 말했지만 설명한 거에 비해서 문제가 너무 조금밖에 없어가지고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하는 김에 한 번쯤은 들어두시면 또 언젠가 쓸 테니까. 그리고 올해 시험이 안 나와가지고요. 선배들이 엄청 뭐라 그랬어요. 시험 잘 안 나와. 아 이런 말 하면 안 되고. 어, 원리 합계라고 되어 있는데 원금과 이자의 합계다. 그래서 원리 합계예요. 그래서 원금은 이제 내가 은행에 넣는 돈이고 이자는 은행이 나한테 주는 돈이지. 그래서 그 둘을 합쳐서 내 통장의 총액이 얼마냐 그걸 찾겠다는 이야기인데 이자가 붙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단리법이 있고 하나는 복리법이 있는데 단식 복칙할 때 그 단복이거든요. 단리법이라는 건 이제 쉽게 생각하면 이자가 한 번 붙는다 그런 이야기인데 그 한 번의 의미라는 건 이런 거인 거지. 뭐 편의상 1%의 이율을 가지고 있다고 치고요. 내가 100만 원 원금 100만 원이야. 그걸 이걸 1월 초에 돈을 넣어서 매월 1%씩이에요. 100만 원을 넣었다고 치면 한 달이 지나서 2월 달이 되면 100만 원이야 당연히 그대로 100만 원으로 있을 거고 여기에 1%에 해당하는 이자 만 원이 통장에 꽂혀 있을 겁니다. 은행에서 줄 거예요. 여기서 한 달이 더 지나서 3월이 되면 돈을 계속 안 빼고 놔뒀으니까 이 100만 원 당연히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요 100만 원에 해당하는 이자 만 원이 통장에 또 꽂혀 있겠죠. 그리고 그 전달에 들어와 있던 만 원, 요 녀석 당연히 그대로 들어있는데 요 녀석에 대한 이자는 붙지 않습니다. 없단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단리라고 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내 통장에서 은행이 구분을 하는 거지. 이건 네가 넣은 돈이고 이건 내가 준 돈이고 내가 너한테 준 돈에 이자를 또 붙여주면 약간 이상하지 않니? 약간 이런 거예요. 네가 넣은 돈에만 내가 이자 한 번 딱 붙여주고 끝날 거야. 그러니까 100만 원에 해당하는 이자만 계속 쌓여갑니다. 여기서 한 달 더 지나서 4월이 됐어. 합계 얼마겠어요? 100만 원에 이자가 3번 붙겠죠? 103만 원이 원리 합계가 될 거다 그 얘기예요. 여기는 102만 원이고 여기는 101만 원이잖아요. 한 달 더 지나면 104만 원이거든요. 무슨 수열 됐어요? 등차 수열 됐어요. 그죠? 그래서 n 개월 후면 100 더하기 n 만 원 이렇게 생기고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리법의 경우에 그냥 이자가 한 번씩 꼬박꼬박 붙는 거라서 등차 수열이고요. 나오면 좋겠는데 쉬워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를 있다는 건 알지만 혹시 나오면 나온 걸 거의 본 적이 없는데 혹시 나오면 좀 당황할 수도 있긴 있겠다. 너무 쉬워서. 이런 걸 풀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아마 안 나올 거예요. 나온 걸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단리법이라는 건 거의 볼 일이 없고요. 똑같은 걸 가지고 복리법이라는 건 이자가 겹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월 이율 1%에 원금 100만 원이라고 치고 1월 초에 내가 100만 원을 넣어요. 그럼 2월이 되었을 땐 요거 100만 원 당연히 그대로 있고 여기에 이자에 해당하는 만 원이 통장에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합계는 101만 원인데 여기서 한 달이 더 지나면 요 100만 원 그대로 있고 여기에 이자 만 원 붙고 이 만 원 그대로 있고 요 이자에 해당하는 100원이 또 붙어요. 1%에 해당하는 금액이 또 붙는다는 얘기야. 그럼 제가 나눠서 쓰긴 썼습니다만 어차피 얘도 원금 그대로 있고 얘한테 이자 붙고 얘도 원금 그대로 있고 이자 붙는 거니까 사실은 구분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그냥 101만 원에 해당하는 원금과 101만 원에 해당하는 이자가 이렇게 붙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합계의 통째로 1%의 이율이 붙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4월도 마찬가지죠. 이걸 굳이 다 구분할 필요 없이 이 돈에 해당하는 거 전체 그대로 올 거고 여기에 해당하는 1%의 금액이 또 그대로 오게 될 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합계를 따져보자면 뭐가 되어가고 있는 중이냐면 1.01배가 되어가고 있는 중이죠. 왜 1.01배냐면 1은 원금이고요. 거기에 이율이 1%니까 0.01를 지금 곱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한 달 지나면 역시나 마찬가지. 여기다가 100 여기 100은 어디 갔니? 100 곱하기 1.01의 제곱배 이렇게 생겼을 거란 이야기예요.
한 달 더 지나면 원래 거랑 0.01이니까 1.01배가 되고 있는 거지. 100 곱하기 1.01의 세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복리의 경우에는 돈을 한 번 넣으면 그 원금에다가 이율까지 붙여서 그걸 공비로 하는 등비 수열이 될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되죠? 그래서 이 녀석이 기본적으로 복리고요. 그래서 그냥 돈 한 번 넣고 몇 달 지났더니 얼마가 되었다 이거 물어보는 건 그냥 등비 수열의 일반항 찾으세요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 첫 번째 문제 같은 거 보시면 잠깐만. 매년 초 여기 있는 애들은 그래도 이렇게 한 번 넣고 치우는 건 아니고요. 요거 이제 보통 복리로 예금한다 그러죠. 아니면 뭐 책에서 예치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돈 한 번 넣고 10달 지났을 때 합계 얼마니? 그러면 100 곱하기 1.01의 10제곱이야 이러고 끝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돈을 한 번 넣는 거면 많은데 문제 읽어보시면 얘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980번 같은 거요. 연이율 5%고 1년마다 복리래요. 근데 그 뒤에 매년 초에 100만 원씩 적립한대요. 한 번이 아니야. 100만 원 한 번 넣고 끝나는 게 아니고 매년 초에 넣을 거다 그 얘기예요. 그랬을 때 10년 말을 물어보거든요. 이런 걸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적금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돈 한 번 넣고 치우는 건 예금하고 끝나는 건데 적금이라는 건 정해진 시기에 꼬박꼬박 일정한 금액을 넣는 거 그게 적금이거든요. 그래서 980번 문제 같은 거 보시면 다시 연이율이 5% 그리고 뭐 복리는 당연한 거고요. 매년 초 100만 원. 그래서 10년 말에 원리합계. 맞죠? 이걸 물어봤거든요. 그럼 이건 매년 초에 100만 원씩 넣겠다는 건 일단 돈 몇 번 넣는 거예요? 10번 넣는 거예요. 매년 초에 넣을 건데 10년 말이니까 지금을 1년 초라고 생각해 보면 10년 말까지니까 1년 초, 2년 초, 3년 초, 4년 초 해서 10년 초까지 총 10번 돈을 넣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부터 생각해 보면 1년 초에도 100만 원을 넣을 텐데 한꺼번에 다 할까요? 2년 초에도 100만 원을 넣을 거예요. 3년 초에도 역시나 100만 원을 넣을 거고 해서 요거 10년 초까지 꼬박꼬박 100만 원씩 넣을 겁니다. 근데 나는 지금 10년 말에 원리합계 요때를 기준으로 해서 내 통장에 돈이 얼마 꽂혀 있는지를 살펴보고 싶다 그 얘기거든요. 근데 보통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는 게 편하냐면 예금은 아주 간편하게 등비수를 가지고 찾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통장이 10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금액을 다 따로따로 계산하는 겁니다.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첫 번째 금액인 1년 초에 넣은 100만 원이 10년 말이 됐을 때 이자가 몇 번 붙어 있을지, 즉 얼마의 금액이 되어 있을지를 계산을 해보자는 이야기인데 연이율이 5%라는 건 1년 넣어두면 이자가 붙는다는 거예요. 그럼 1년 초에 넣었고 10년 말이에요. 이자 몇 번 붙었을까요? 9번? 10번? 11번? 중에 하나야. 이제 이거는 우리의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건데 10년 말? 10년 말이랑 11년 초는 완전히 같은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기간 계산할 때. 말과 초를 구분하기가 약간 좀 그렇긴 하지만 10년 말이랑 1년 초는 뭐 하루밖에 차이 안 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0년째 제일 마지막 날이고요. 1년째 가장 첫 번째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10년 말이랑 11년 초는 같은 거라고 볼 건데 그럼 이 상태에서 1년 초에서부터 뭐 예를 들어서 3년 초까지야. 그럼 얘는 이자 몇 번 묻는 거예요? 2번 묻는 거예요. 1년 초니까 1년 내내 들어있었고요. 2년도 내내 들어있었는데 3년 초는 3년째는 이제 안 붙겠죠. 3년 초는 3년의 첫 번째 날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자가 2번 붙어요. 5년 말이고 10년 말이야. 그럼 얘는요. 얘도 이자가 5번 붙어요. 똑같이 말이라서 그렇거든요. 근데 이게 섞이면 3년 초에서부터
뭐 9년 말 이런 식으로 섞이면 둘 중에 하나를 초나 말로 통일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거 9년 말 같은 걸 얘를 10년 초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럼 이자가 몇 번 붙는 거라고? 7번 붙는 거라고요. 둘이 빼시면 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거를 말로 바꿔도 되겠죠? 그럼 얘는 2년 말에서 9년 말이니까 역시나 7번 이자가 붙는 겁니다. 그죠? 그럼 다시 와서 보면 1년 초에 돈 넣은 거고 10년 말이 된 거야. 이자가 몇 번 붙는 거냐면 10번 붙는 겁니다. 10년 말은 11년 초와 같은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자가 10번 붙는다는 건 내가 넣은 돈은 100만 원이고 거기에 이율이 5%인데 복리라고 했으니까 1 더하기 0.05, 즉 1.05를 10번 곱할 거야.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이게 1년 초에 넣은 금액이 10년 말이 됐을 때의 금액입니다. 이자 10번 붙은 거. 되죠? 그럼 2년 초에 넣은 건 이자가 한 번 덜 붙겠죠? 1.05의 9제곱입니다. 3년 초에 넣은 건 3년 초고 11년 초니까 이자가 8번 붙어요. 제일 마지막에 넣은 10년 초에 넣은 건 여기 뭐 땡땡땡이야. 그리고 얘는 10년 초에 넣었고 10년 말에 기준이니까 이자가 한 번은 붙어야 합니다. 그죠? 1월 1일에 넣고 12월 31일인데 하루 부족하다고 이자를 안 주면 은행이 양아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요. 요 금액을 다 더한 게 내 통장에 들어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써놓고 나서 보니까 뭐라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등비 수열이고요. 등비 수열의 합을 구하세요. 그런 이야기고요. 등비 수열의 합을 구하려면 세 가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항, 공비, 개수.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게 좀 편하거든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면 공비가 1.05 분의 1이야. 하나씩 줄어들잖아요. 그러지 말고 여기서부터 올라간다고 생각해보면 요 녀석이 초항이 될 거고요. 공비는 1.05가 되겠죠. 요 바로 위에는 100 곱하기 1.05의 제곱이 있었을 거거든. 그죠? 그리고 개수는 10개 되겠죠. 돈을 10번 넣을 거니까. 써보면 이런 거라고요. 초항은 100 곱하기 1.05. 공비는 1.05. 항의 개수는 10개. 그래서 결국 합계를 찾아보면 1.05 마이너스 1분의 초항이 100 곱하기 1.05 1.05에 10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긴 게 내 통장에 들어있는 돈입니다. 그 책에는 1.05의 10제곱에 근사값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근사값 집어넣어서 대충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사용로그에서 같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사용로그에서 이제 요 값을 로그 값으로 찾으라고 그렇게 해서 나오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적금은 찾아보시면 되고요. 근데 요 적금에서 비교해야 될 게 하나 있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완전히 똑같이 얘도 연이율이 5%고 100만 원씩 넣을 건데 얘는 매년 말에 넣을 거예요. 매년 말에 100만 원씩 10년 동안 넣을 거예요. 10년 말. 이렇게 생겼을 때 원리합계를 생각하는 거거든요. 일단 약간 달라졌다는 느낌은 들죠. 저거는 매년 초에 넣을 거고 얘는 매년 말에 넣을 거야. 느낌상 어디에 돈이 많겠어요? 저쪽에 많겠지. 저쪽에 더 오랫동안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럼 실제로 어느 정도 차이가 날지를 예측을 좀 해보면 얘도 똑같이 10번 돈 넣는 거거든요. 차이는 뭐냐면 얘는 이제 1년 말에 처음으로 돈을 넣는 거예요. 2년 말 등등등 해서 10년 말이고요. 요거 조금 헷갈리겠지만 10년 말에 마지막 돈을 넣자마자 끝나는 거예요. 적금이라는 건 기한이 있으니까 10년 말에 마지막 돈 넣자마자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1년 말에 역시나 100만 원 넣고 2년 말에도 100만 원 넣어요.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다 돈 넣고 10년 말에 마지막으로 100만 원 딱 넣고 넣자마자 끝나는 거예요. 요때가 기준 시점입니다. 얘는 이자가 몇 번 붙을 거냐면 1년 말, 10년 말 이자 9번 붙을 거예요. 말이니까 100에다가 1.05의 9제곱이에요.
얘는 이자 8번 붙습니다. 100에다가 1.05에 8제곱이에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 녀석은 이자가 100에다가 1.05에 안 붙습니다. 0제곱이에요. 넣자마자 끝나는 거니까. 써놓고 나서 보면 얘도 등비수열인 건 똑같거든? 근데 이제 얘네들이랑 얘네들을 비교해보면 공비가 한 번씩 덜 곱해졌어요. 그도 그럴 것이 쟤는 매년 초에 넣었고 얘는 1년 뒤에 넣은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말했지만 1년 말이라는 건 2년 초랑 같은 거거든. 각각의 금액이 다 1년씩 늦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자가 다 한 번씩 덜 붙을 거예요. 그래서 요 녀석 합계를 구해보면 초항이 이거야. 100. 공비는 1.05. 개수는 10개. 이걸 가지고 합계를 구하면 1.05 마이너스 1분의 초항이 100. 1.05에 10제곱 빼기 1 이렇게 생겼거든요. 둘이 비교해 보시면 어때요? 1.05 하나가 딱 빠져 있죠. 여기에 1.05. 저거는 등비수열 입장에서 보면 초항이 차이가 나는 거지만 실제로도 합계에서도 1.05배만큼 차이가 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각각의 금액이 다 이자가 한 번씩 덜 붙었기 때문에 합계에서도 이자가 한 번 덜 붙은 것 같은 금액이 만들어진다. 뭐 그런 이야기고요. 이 이름이 있어요. 이거를 기수불 그러고 요거를 기말불 그러는데 그 이름 가지고 여러분한테 문제로 나오진 않을 거기 때문에 그 말은 그 용어가 있긴 있는데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책에 따라선 공식으로 외우라고 하는 책도 있거든요. 어차피 뻔하거든요. 등비수열 합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초항이랑 공비랑 개수만 잘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공식에다 집어넣어서 외우라고 하는 책도 있긴 있습니다만 저는 그냥 이렇게 표를 그리는 게 더 나은 것 같거든요. 이거 왜냐면 일부러 좀 어렵게 내기 위해서 그런 거 해요. 납입하는 금액을 계속 변화를 주는 거야. 똑같이 100만 원씩 넣는 게 아니라 뭐 전해보다 1%만큼 증액해서 돈을 넣는 거지. 그럼 들어가는 금액이 달라져요. 1년 초에는 100만 원, 2년 초에는 100 곱하기 1.01, 3년 초에는 100 곱하기 1.01의 제곱. 이렇게 돈이 들어가고 뭐 이자는 이자대로도 따로 붙는 거고. 그러면 여기 오는 숫자가 등비수열이 되는 건 맞는데 눈에 잘 안 들어옵니다. 어떻게 생겨 먹은 건지. 굉장히 까다롭게 생겼고요. 그래서 넣는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기준이 되는 시점을 막 옮겨 다니기도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5년까지는 그냥 100만 원씩 하다가 갑자기 로또 돼서 뭐 6년째부터는 200만 원씩 넣을 거야.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건세 문제집에 보면.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막 있기 때문에 그냥 무턱대고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이렇게 표를 머릿속에 그려보든지 아니면 실제로 연습장에 그려서 접근 같은 경우는 해보시면 좋겠고요. 이 접근 문제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 정도가 나올 수 있고 나온다고 쳤을 때 얘처럼 매년 넣는 금액을 정해서 합계가 얼마인지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내가 10년 뒤에 1,000만 원 만들 거야. 매년 얼마씩 넣어야 되니?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도 있어요. 요 금액에 미지수 X라고 뚫어놓고 합계가 100만 원이야. 요 X가 얼마니?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도 있다고요. 그냥 미지수의 위치만 달라진 거니까 방정식 푸는 건 똑같습니다. 해보시면 되고요. 책에는 없어가지고요. 제가 설명을 하면 금방 까먹을 것 같긴 한데 원래 원리합계 문제는 총 3가지예요. 하나는 이렇게 적금이고요. 또 하나는 할부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연금 문제가 있거든요. 말로만 이걸 하자면 간단한 거라서 할부는 뭐 나눠서 갚는 거잖아요. 할부. 이렇게 왜 무슨 마트나 카드사 이런 데서 무이자 할부를 홍보하잖아요. 그죠? 광고로 무이자 할부를 한다는 건 무이자가 우리한테 좋다는 얘기야. 마트한테 좋으면 무이자라고 광고를 안 하겠지. 우리한테 좋다는 이야기거든요. 무이자인 게. 그럼 원래는 이자가 붙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무슨 소리냐면 내가 100만 원짜리를 10개월로 끊으면 10만 원씩 내? 그건 무이자잖아요. 근데 무이자가 아니면 10만 원보다 돈을 더 줘야 돼요. 그 사람들한테. 왜냐하면 지금 가치로 100만 원짜리 물건인데 10개월 뒤에도 얘가 딱 100만 원일까 생각해보면 좀 더 돈이라는 건 가치가 돈의 가치는 떨어질 거니까 금액은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0만 원짜리를 10개월에 걸쳐서 갚을 건데 그냥 다 합쳐서 100만 원이 되게 하겠다? 이건 너무 초딩 같은 산수라는 거고요. 실제로는 그래서 이자가 조금씩 붙어서 매달 10만 원보다 조금씩 더 내야 돼요. 근데 얼만큼 더 내는 게 서로한테 공평한 거냐? 그거 할 때 얘를 끌고 옵니다. 적금. 무슨 소리냐면 마트 입장에서 나한테 100만 원짜리를 주고 할부금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물건이지만 그냥 100만 원이라는 돈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나한테 1월 초에 100만 원을 주고 매달 얼마씩 받아가지고 10월 딱 됐을 때 이제 거래가 종료되는 건데 은행 입장에서 공평하려면 나랑 거래 안 하고 은행에 가만히 10달 동안 그 돈을 놔두는 거야. 그렇게 했을 때 원래 만기일에 총 금액이 있겠죠? 이자가 10번 붙었을 거니까. 그거랑 나랑 거래를 트고 나서 내가 갚는 돈을 꼬박꼬박 받아서 이렇게 적금 넣는 거야. 적금을 꼬박꼬박 넣어서 만기일의 원리합계랑 둘이 같으면 돼요. 즉 가게 입장에선 나한테 할부 끊어주고 나서 나한테 받은 돈을 차곡차곡 적금 넣었을 때 이때 금액이나 아이 귀찮아 너랑 거래 안 해 그냥 은행에 가만 짱박아 둘래 은행에 박아두고 요때 됐을 때 금액이랑 둘이 같으면 공평한 거다 그 얘기라고. 그래서 걔도 통장이 두 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는 이렇게 적금하는 통장, 또 하나는 원금 가지고 예금하는 통장. 그 둘이 기준 시점에 금액이 같으면 되더라. 뭐 이런 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걔도 결국 적금이라는 거, 요 아이디어를 가지고 푸는 거다라는 거고요. 졸리죠? 하나만 풀고 갈까요? 그래도 예이상 981번. 얘네 둘은 보면 넣는 시기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그죠? 2018년부터고 27년 말까지니까 총 10번 돈을 넣는 건데 철수는 매년 초고 영희는 매년 말이고 그리고 연이율도 철수가 10%, 영희는 6%. 그죠? 넣는 금액은 또 다르네요. 철수는 10만 원씩, 영희는 15만 원씩. 그러니까 문제를 두 개 푸는 거다. 그죠? 두 개 푸셔가지고 차익을 살펴보시면 되고 답이 24만 원이래요. 그 금액이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옆으로 가서 뭐 이제 도형 활용 얘기가 나오는데요. 요 도형의 활용은 등차보다는 등비가 당연히 훨씬 많이 나오고요. 등차 같은 경우에 도형이라고 해봐야 이건 완전 티가 나는 게 우리 등차 수열의 일반은 어떻게 생겼다고 했냐면 n에 관한 1차 함수 그랬거든요. 그죠? 지금 보시면 직선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 직선 사이의 선분의 길이 이런 애들 당연히 1차 함수일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이 자체가 등차 수열이 된다라는 건 그림으로 보면 바로 파악이 되고요. 등비 수열도 마찬가지이긴 해요. 보시면 뭐 위에는 그냥 말로 되어 있는 거라서 밑에 그림 같은 거 볼 텐데 이런 식으로 생긴 그림을 우리 프랙탈이라고 하거든요. 똑같은 그림이 그 안에 계속 반복되는 건데 첫 번째 그림에서 두 번째 여기 S1이라고 되어 있는 거에서 S2를 그리는 방법이랑 S2에서 S3를 그리는 방법이 똑같거든요. S3 안 그려져 있지만 어떻게 그리라고 하는 건지 알잖아요. 같은 방법으로 그림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림의 크기가 축소되고 있는 중인데 그 비율은 당연히 일정할 거라는 거예요. 비율이 일정하다고. 그죠? 그래서 등비 수열 될 거다라는 걸 그림으로 얘도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물어보는 게 뭐 10번째 도형의 넓이인데 10번째 도형의 넓이를 물어봤다는 건 이게 S라고 써 있지만 합을 물어본 게 아니에요. 그냥 도형 S3, S4 이게 그냥 이름이 S인 거야. 그래서 S10의 넓이 물어본 거니까 사실상 10번째 항이 얼마니를 물어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우리 초항이랑 공비가 얼마인지만 아시면 되고요. 뭐 좀 뻔한 얘기긴 하지만 당연히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도형의 성질들을 이용해서 다 찾을 수 있어요. 뭐 가장 기초가 되는 건 당연히 피타고라스고요. 이게 길이나 넓이를 구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상학함수를 배웠고 상학함수에서 뭐 사인 법칙이나 코사인 법칙 이런 것들을 이용해도 길이를 구할 수 있긴 있는데 그거 역시나 각도가 아주 특수한 경우에만 쓸 수 있는 거여서 기본적으로는 원의 성질 그리고 직각삼각형의 성질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도형의 길이에 해당하는 걸 배우는 건 피타가 거의 유일하거든요. 고등학교 가서 배운 게 없고요.
중학교 때 마지막으로 배운 건 피타고 원도 마찬가지예요. 원에서 나오는 성질이라고 해봐야 원 둘레에 있는 점에서 중심에다 이으면 반지름으로 일정하다는 거고 뭐 접선 있다고 치면 원의 중심에서 그으면 수직으로 만난다. 수직이라는 거고요. 현의 길이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생긴 현 찾을 때 우리 원의 중심에서 현에다가 수직 이등분선 떨어뜨려서 피타고라스 가지고 현의 길이 찾는 거잖아요. 결국 다 직각삼각형이거든요. 그래서 딱 봐서 넓이를 어떻게 구해야겠다거나 뭐 두 번째 도형에 이건 첫 번째 큰 원이고 두 번째 원에 반지름 찾거나 이런 거 할 때 아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는 게 눈에 들어오면 그대로 하시면 되는데 안 들어오면 직각을 찾으려고 노력하시면 돼요. 대부분 거기서 풀리게 되어 있어요. 직각삼각형, 피타고라스 이런 애들을 이용해서 대부분 풀리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걸 이용해서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갑시다. 네. 나중에 뭐 저런 문제들 엄청 많이 있어서 기회가 되면 풀어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할 얘기가 산더미라 스킵! 오늘 해야 될 얘기는 수열의 합입니다. 이젠 자면 안 돼? 이젠 자면 안 돼? 아 그래? 30분만 더 일찍 자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어제 1시간 조는 거 이제 다 준 거지. 30분만 졸면 되는 거지. 좋았어. 오늘 할 건 수열의 합이고요. 이미 우리는 수열 딱 시작하고 나서 등차에서 등차 수열의 합을 했고 등비에서 등비 수열의 합을 했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조금 더 일반적인 수열의 합을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가 그 앞에서 등차나 등비에서 수열의 합할 때는 SN이라는 기호를 썼어요. 이 기호는 뭐였냐면 첫 번장부터 n번장까지의 합이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해서 AN까지 다 더할 거야 인데 요 기호 요 녀석에 해당하는 좀 다른 기호를 하나 더 배워보자는 이야기고요. 얘를 시그마라는 새로운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내는 건데 이게 보시면 A는 다 그대로 있고요. 밑에 있는 아래 첨자만 1, 2, 3 해서 N까지 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A 여기 밑에다가 1에서부터 N까지 넣어서 다 더하는 거다라는 의미로 여기를 K라고 두고요. K 자리에 1에서부터 N까지 넣어서 다 더할 거야 라는 의미로 이렇게 생겨먹은 기호를 새롭게 하나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읽을 때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 AK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요 변수 요 K가 1부터 N까지 요 자리에 1에서부터 하나씩 커지는 자연수 그대로 N까지 집어넣어서 다 더할게 라는 의미로 쓰게 되어 있는데 굳이 이렇게 간단한 기호 두고 복잡하게 생겨먹은 기호를 왜 쓰게 됐냐면 얘는 표현하는데 한계가 너무 많아요. 뭐냐면 수열이 만약에 하나밖에 없어? 그럼 그냥 SN 그러면 뭐 그 수열의 합인가 보지 하는데 수열의 합이 만약에 수열이 여러 개야. 뭐 A 수열도 있고 B 수열도 있고 한 문제에 수열이 여러 개 나오면 다 똑같이 S라고 표현할 수 없잖아요. 뭐 누구는 S고 누구는 T고 이걸 따로따로 다시 정의를 해야 되거든요. 어떤 수열의 합인지.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얘는 마지막 항이 누구인지만 표시할 수 있어요. S10 그러면 그냥 첫 번장부터 출발해서 10번장까지야. 근데 내가 5번장부터 10번장까지만 더 하고 싶으면 이걸로는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얘는 어떤 수열을 더하는 건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더할 건지를 내가 다 표현할 수 있어요. 이런 기호를 이용하시면. 그래서 이 기호를 이용해서 이제는 수열의 합을 한번 나타내보자 라는 거예요. 등차나 등비처럼 간단한 거 혹은 문제가 하나만 나오면 그냥 이걸로 하셔도 전혀 상관없지만 조금 복잡해지면 이 녀석이 좀 더 쓸모가 있어질 거고요. 원래 쓸 수 있는 정보가 많으면 어렵지만 그래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 기호를 이용해서 수열의 합을 나타낼 텐데 그럼 이 수열의 합에 요 AK 자리에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뭐 등차 수열이 왔으면 등차 수열의 합으로 구하시면 되고 등비 수열이 왔으면 등비 수열의 합으로 구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10까지 2K 더하기 3 뭐 이렇게 생긴 녀석이 왔다고 치자고요. 이거 뭐라고? 등차 수열이라고요. 왜? K에 관한 1차 함수니까. 요 K 자리에
1부터 10까지 넣어서 다 더할 거야. 그런 이야기거든요. 1부터 10까지 넣어서 더할 거라는데 뒤에 오는 식을 보니까 1차 함수야. 등차 수열이네. 등차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이라고. 그럼 등차 수열의 합으로 구하시면 되죠. 뭐. 첫 번째 항은 5고요. 10번째 항은 23이고요. 더해서 반 나누고 항의 개수인 10개를 곱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등차가 왔으니까 등차 합으로. K가 3에서부터 뭐 7까지 2의 K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왔다고 치자고요. 지수식이야. 등비수열이네.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래요.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려면 세 가지. 초항이랑 공비랑 개수. 요 녀석은 초항이 누구인 거예요? K의 3부터 7까지 넣을 거니까 K의 3을 집어넣은 게 초항이에요. 그러니까 8이 초항이야. 공비는 K 밑에 있는 게 공비니까 그냥 2겠죠. 2-1분의 초항이 8이고요. 항의 개수는 3부터 7까지니까 총 5개입니다. 3, 4, 5, 6, 7. 그죠? 2의 5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긴 녀석이 요것의 합이다라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시그마 뒤에 등차 수열이 오면 등차 합으로 구하면 되고 등비 수열이 오면 등비 수열의 합으로 그냥 구하시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미 배운 게 이거 두 가지니까. 그죠? 그래서 저 두 가지를 배웠으니까 미리 이야기를 한 거고요. 새로운 기호를 배운 거니까 이 새로운 기호에 대한 성질을 먼저 보고 나서 그 다음 몇 가지 공식들을 더 볼 텐데 이 시그마라는 기호는 더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K가 1에서부터 N까지 뭐 C 곱하기 AK 이건 뭐 하는 거냐면 그냥 실수배 얘기하는 건데 K에다가 1에서 N까지 넣을 거니까 K만 변수고요. 나머지는 그냥 다 상수라고 취급할 거거든요. 여기 있는 C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시그마 밖으로 끄집어내서 1에서부터 N까지 AK 이렇게 따로 쓸 수 있더라라는 건데 별 얘기가 아닌 게 좌변에 있는 걸 고지고대로 다 풀었으면 이거예요. CA1 더하기 CA2 더하기 CA3 더하기 해서 CAN 이게 좌변입니다. 우변은 뭐 하는 거예요? A1 더하기 A2 더하기 A3에다가 AN까지 더한 거. 여기에다가 그냥 C 하나 곱할게. 당연히 둘이 같은 겁니다. 그죠? 그냥 분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지? 그래서 요거 당연한 소리이기 때문에 실수배하는 거 따로 하는 거 가능하더라. 그런 이야기고요. 실수배뿐만 아니라 이렇게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는 녀석은 K가 1에서부터 N까지 AK 더하기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 BK라고 따로따로 계산을 할 수 있거든요. 이것도 생각해보면 이거 고지고대로 풀어보자면 A1 더하기 B1이고 A2 더하기 B2 A3 더하기 B3 이런 애들을 더하세요거든요. 근데 얘는 뭐예요? A1, A2, A3 이런 애들이랑 B1, B2, B3 이런 애들 얘네들 먼저 더한 다음에 나중에 더하세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다 더한 거나 이거 더하고 이거 더한 다음에 더하는 거나 더하는 것의 순서만 달라진 거기 때문에 당연히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더하기로 연결된 건 시그마 따로따로 뭐 적당한 표현은 아니지만 분배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시그마라는 기호를 분배해서 따로따로 푸는 것도 가능하고요. 심지어 빼는 것도 따로따로 가능합니다. 요거 빼기라고 연결되어 있다고 보면 B끼리만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빼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더하기나 빼기로 연결된 건 따로따로 계산해도 되더라 라는 거고요. 근데 책에는 여기까지만 써 있는데 사실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K가 1에서부터 N까지 AK 곱하기 BK 이렇게 생긴 녀석인데요. AK 곱하기 K가 1에서부터 N까지 BK라고 쓸 수 없다 하거든요. 없다 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없으니까 책에 안 써 있어요. 근데 없다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시그마 뒤에 곱하기로 연결된 건 생각해보면 좌변은
A1 곱하기 B1, A2 곱하기 B2, A3 곱하기 B3 이런 애들만 더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변은 A1, A2, A3 더한 거랑 B1, B2, B3 더한 걸 곱하는 거예요. 얘랑 얘랑 곱하면 뭐 A1, B2, A1, B3 이런 애들이 생겨나거든. 그죠? 곱셈공식 전개를 해본다고 치면 그러니까 얘랑 얘랑 둘이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곱하기로 연결된 거, 당연히 나누기로 연결된 거 이런 애들은 따로따로 풀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그마 뒤에 곱하기로 연결된 게 나오면 이거 그냥 전개해서 풀 수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그죠? 한꺼번에 계산을 할 수 없거든요. 전개해서 차라리 더하기 빼기로 연결하면 그건 다 쪼개가지고 따로따로 풀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 곱하기로 연결된 거 계산할 수 없고 나누기로 연결된 것도 따로 계산할 수 없다 정도를 꼭 기억하도록 하시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뭐 이거 1차식이니까 그냥 이렇게 풀면 되는데 K가 1에서부터 10까지 뭐 2K-1, K 플러스 1 이렇게 생긴 거면 이거 따로따로 계산할 수가 없다고요. 전개해서 풀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전개를 했다 치고 방금 했던 것처럼 지금처럼 1차식 두 개 곱으로 연결돼 있어. 전개하면 2차식 될 거잖아요. 이런 애들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인데 책에서는 얘를 이제 자연수의 거듭 제곱의 합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새롭게 배우는 그 수열의 합 공식 중에 하나인데 공식이니까 당연히 결과를 외우셔야 되고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얘는 그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할 거예요. 자면 안 돼. 자면 안 돼. 제일 중요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연수의 거듭 제곱의 합이라는 건 그냥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1의 세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 더하기 3의 세제곱 이런 애들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로 그냥 뭐 잠깐만 자리가 지금 여기서부터 합시다. 자리가 안 될 것 같아요. 하다가 중간에 끊어지면 좀 그러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이렇게 해서 그냥 n까지 더한 거. 얘는 시그마로 나타내보면 k가 1에서부터 n까지 그냥 k 이렇게 생긴 거예요. 우리 보통 여기 오는 일반항을 찾는 방법은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이라고 쳤을 때 요건 n번째 항이고요. 중간에 k번째 항으로 누가 오는지를 생각하는 거거든. 그럼 이제 k가 올 거다. 그래서 k에다 1 집어넣으면 얘고요. 2 집어넣으면 얘고 3 집어넣으면 얘니까. 그래서 얘를 시그마로 표현해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해놓고 나서 보니까 그냥 등차 수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등차 합처럼 그냥 구하시면 되거든요. 등차 합이니까 맨 앞에 거랑 맨 뒤에 거 더해서 반 나누고 항의 개수 이렇게 곱하시면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이거를 좀 책에서 예쁘게 정리를 해서 2분의 n 더하기 1 이렇게 생긴 녀석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저거는 그냥 등차 수열의 합이라서 특별히 유도하거나 할 게 딱히 없습니다. 그래서 저 녀석이고요. 두 번째 나오는 게 누구냐면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해서 n제곱까지 더하는 거. 자연수를 제곱해서 더한 건데 얘도 시그마로 표현해보면 k가 1에서부터 n까지 k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일 거거든요. 근데 저 녀석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이 뭐냐면 우리 그 곱셈 공식 중에 이렇게 생긴 거 있죠? k 더하기 1의 세제곱. 전개해보면 얘 뭐 되냐면 k 세제곱 더하기 3k 제곱 더하기 3k 더하기 1 이렇게 생긴 녀석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요 k 세제곱을 좌변으로 보낼 거예요. 얘만. 그러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저 k 자리에다가 1부터 순서대로 숫자들을 좀 집어넣을 텐데 숫자들 넣어보면 2의 세제곱 빼기 1의 세제곱 요게 3 곱하기 1의 제곱 3 곱하기 1 더하기 1 이렇게 생긴 게 k1 넣은 거고요. 2 넣어보면 3의 세제곱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 3 곱하기 2의 제곱 3 곱하기 2 더하기 1 하나만 더 넣읍시다. 3 곱하기 3의 제곱 3 곱하기 3 더하기 1이에요.
이렇게 해서 n까지 넣어볼 거거든요. n 넣으면 n 더하기 1의 세제곱 빼기 자면 안 돼. 지금 자지마! 이거예요. 3 곱하기 n 더하기 1이야. 그리고 나서 뭐 할 거냐면 이걸 싹 다 더할 거예요. 1부터 n까지 다 넣은 다음에 여기다가 k 자리에 1에서 n까지 넣어서 다 더하는 거야. 시금하겠다는 이야기예요. 해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좌변에 2의 세제곱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에요. 소거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3의 세제곱이랑 여기 뒤에 빼기 3의 세제곱도 있잖아요. 이렇게 소거가 일어나요. 4의 세제곱도 마찬가지 그 다음 거랑 소거가 됐을 거니까 여기 n의 세제곱이라는 것도 아마 앞에 있는 녀석이랑 같이 소거가 일어났을 거예요. 좌변에 남는 게 누구냐면 n 더하기 1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의 세제곱 이렇게 생긴 게 좌변에 남을 거예요. 우변은 살펴보면 요거는 3을 다 묶어보면 1의 제곱에서 n의 제곱까지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찾는 그 공식이거든요. 3으로 묶어서 바로 시그마로 표현해보면 k가 1에서부터 n까지 k제곱 이고요. 요거 3 곱하기 1, 3 곱하기 2, 3 곱하기 3이니까 얘도 3으로 묶어보면 1에서부터 n까지 더하는 건데 1에서부터 n까지 더하는 건 우리 요거라고 아까 찾았으니까 2분의 n 더하기 1 이렇게 생겼고요. 마지막으로 더하기 1이 몇 개 있냐면 총 n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됩니다. 이 위에 있는 식들 다 더하면 얘가 돼요. 그럼 보면 요 시그마 하나 빼고 나머지는 다 n에 관한 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좌변으로 넘겨서 뭐 전개해가지고 인수분해 싹 하시면 얘가 결론으로 누가 나오냐면 6분의 n 더하기 1, 2n 더하기 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나오거든요. 좀 생뚱맞은 식이긴 하지만 얘가 이걸 정리한 결과예요. 이거 정리하는 건 그냥 전개하고 인수분해하는 거라서 생략 뭐 졸리니까요. 넘어가고 요 녀석의 결론인데 그럼 여기서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오늘 이야기할 가장 중요한 얘기는 바로 여기거든요. 이거 이 책에서는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지만 제가 수업할 때 계속 쓰기 때문에 그냥 얘기하자면 이런 걸 연쇄소거라고 표현을 좀 해볼게요. 연쇄적으로 소거가 일어난다 이런 뜻인데 1부터 n까지 넣어서 다 더했더니 가운데 있는 애들이 소거가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 근데 이건 1부터 n까지 넣어서 소거가 일어나겠구나라는 걸 넣어보지 않아도 사실은 원래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k 더하기 1이랑 k야. 이게 지금 마이너스로 연결돼 있거든요. 잘 생각해보면 시그마라는 건 k에다가 순서대로 숫자를 넣어서 다 더하는 거예요. 근데 한 칸 차이 나는 거, 1 차이 나는 애들 둘이 마이너스로 연결돼 있어. k에다가 하나씩 키워 넣으면 얘는 도망가지만 쫓아가겠지. 도망가지만 쫓아가고 도망가지만 쫓아가요. 얘는 마이너스를 달고 쫓아간다고. 그러면 플러스인 상태로 가던 애가 마이너스인 애가 와서 계속 잡아먹을 거라고요. 이런 식으로. 그죠? 도망가면 쫓아가고 도망가면 쫓아가면서 연쇄적으로 소거가 일어나서 결국 맨 앞에 거랑 맨 뒤에 거 하나씩만 딸랑 남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쇄소거라는 것이 사실은 수열의 합이라는 요 단원에서 여러분한테 알려주는 유일한 기술입니다. 이거예요. 이거. 이 단원의 포인트는 얘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는 건 평균에다가 개수 곱하는 거였고 등비 수열의 합을 구하는 건 그 일정한 숫자를 양변에 곱해가지고 빼서 뭐 공식 유도하는 거예요. 어쨌든 공식이고 요 단원에서 하는 건 뭐라고? 이거라고. 연쇄소거 되는 거다 그 얘기예요. 이걸 이용해서 이 자연수의 거듭제곱이라는 걸 미리 유도를 해 놓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 모양새가 매우 중요하고요. 요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할 건데 조금 이따가요. 그래서 일단 요거부터 완료하고 나서 이제 마저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요거 제곱으로 되어 있는 녀석은 요 공식 이용해서 유도를 해보시면 만들어지고요. 세제곱인 녀석도 있어요. 1의 세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 더하기 3의 세제곱 해서 n의 세제곱까지 된 것도 있는데 얘도 시그마로 나타내보면 이제 k가 1에서부터 n까지 k 세제곱 이렇게 생겼겠죠. 유도하는 과정은 이거랑 완전히 똑같아요. k 플러스 1의 4제곱에서 k의 4제곱을 빼버리면 그 다음 뭐냐 4k 세제곱 더하기 6k 제곱 더하기
4K 더하기 1이거든요. 그럼 여기다 또 1부터 싹 넣어가지고 싹 더하시면 얘 뭔지 알고 얘도 뭔지 알고 이거 내가 구하려고 하는 거고 얘는 연쇄소거가 일어나겠죠. 얘처럼. 그래서 유도가 될 거거든요. 뭐 심심한 해보시고요. 그래서 얘도 결론만 빨리 기억하자면 2분의 n 더하기 1 이거의 완전 제곱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우연히 요거 제곱한 거랑 똑같거든요. 그냥 완전 우연이야. 연관 지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세제곱뿐만 아니라 4제곱, 5제곱도 같은 방법으로 계속 유도하자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찾자면 찾을 수 있는데 교과서 여기까지밖에 안 나옵니다. 이거 뒤로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교과서에 나온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3개 정도까지만 기억을 좀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 그러면 요거 3개를 외우셔야 되는데 외울 때 이거는 이거 가지고 미리 유도를 해놓은 거라고 그랬어요. 외울 때 입에 좀 붙으라고 모양새를 잘 기억하라고 요령을 알려드리자면 이건 뭐 방법이 없어. 등차니까. 근데 2분의 n 그거보다 하나 더 큰 거예요. 2분의 n 더하기 1 1부터 시작해야 되고요. n까지 갈 거니까 2분의 몇 개인지 그거보다 하나 더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두 번째 있는 것도 제곱이에요. 1에서 당연히 시작해야 되고요. 1에서 n까지인데 분모가 6분의 1인 건 어쩔 수 없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는 거 외우라는 얘기고요. 그냥 분자가 n이고요. 요거보다 하나 큰 거고요. n하고 n 더하기 1 둘이 더한 게 마지막에 오는 거예요. 6분의 n 하나 큰 거 둘이 더한 거 이렇게 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마지막에 오는 건 뭐 2분의 n 더하기 1의 완전 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니까 기억을 하시고 1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게 하나의 약점이긴 한데 1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뭐 5에서 10까지를 구할 거야. 그러면 1에서 10까지에서 1에서 4까지를 그냥 빼시면 되죠. 그럼 이제 5에서 10까지만 남을 테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얘는 좀 찾아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 아까 했던 맨 처음에 등차 수열 이야기를 제가 잠깐 했는데 아까 뭐였지? 1에서 10까지 3K 더하기 2였나요? 1차식이라서 등차 수열의 합으로 구할 수 있어 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렇게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3 뽑아내고 K가 1에서부터 10까지 K 더하기 K가 1에서부터 10까지 2 이렇게 따로따로도 풀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해보면 얘는 1에서 10까지 K니까 2분의 10 하나 큰 거 이렇게 생긴 거고 이거잖아요. 뒤에 오는 건 요건 1에서 10까지인데 요거는 2 곱하기 10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건 뭐냐면 K가 1이어도 얘는 2고요. K가 2여도 2고요. K가 3이어도 2야. 그냥 2만 10번 나오는 거예요. 2 이렇게 10번. 그래서 10 곱하기 2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계산하시면 우리가 아까 등차수열의 합처럼 계산했던 거랑 똑같이 나올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몇 가지 수열의 합이라면서 더 나오는데 첫 번째로 나오는 건 그 부분분수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오는 건 분모 유리화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두 개도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결국 연쇄소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 유리식 할 때 아마 나올 텐데 얘가 이 부분분수 기본적인 모양새거든요. 요거 잘 보시면 요 b-a를 좌변으로 넘기잖아요. 그러면 ab분의 b-a가 a분의 1 빼기 b분의 1이다 그 얘기인데 요 모양새를 기억하는 게 조금 더 좋은 것 같은데 아무튼 사실은 부분분수라는 건 뭐 하는 거냐면 이거 통분하면 얘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통분을 거꾸로 하는 거거든요. 빼기로 연결되어 있는 걸 통분한 결과가 있으면 이 녀석을 다시 통분하기 전의 상태로 돌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왜 그 짓을 하냐면 얘가 필요해서 그래요. 빼기. 말했지만 연쇄소거라는 건 연속되어 있는 숫자가 마이너스로 연결되어 있어야 소거가 일어나거든요.
요 마이너스라는 기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요 녀석을 갖다 쓰는 건데 모양새 다시 보시면 분모에 곱이 있는 거고 분자에 차가 있는 거야. 그러면 분의 1 빼기 분의 1 요렇게로 쪼개집니다. 아주 대표적인 녀석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뭐 n이 1에서부터 10까지 n 더하기 1 분의 1 이렇게 생긴 거지. 그죠? 얘는 보고 이런 생각을 하기는 해야 돼요. 등차가 아니잖아요. 시그마 뒤에 누가 왔는데 뭐 등차 수열은 아니잖아요. 1차 함수 아니고. 당연히 등비 수열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n 더하기 1 전개를 해서 보면 n이 분모에 들어있기 때문에 분모에 있다는 건 나누기를 하라는 뜻이거든. 근데 시그마는 나누기를 따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앞에서 알고 있었던 방법으로는 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하나가 뭐였다? 연쇄소거다. 아이고, K가 아니고 n이 1에서부터 10까지인데 요 n 더하기 1 분의 1이라는 걸 이렇게 쪼개보자는 이야기고요. 요거는 그냥 1이니까 없어지겠죠? 그냥 1이어서 신경 안 쓰시면 되고 남는 게 뭐냐면 n이 1에서부터 10까지 n분의 1 빼기 n 더하기 1분의 1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얘가 필요해서 이렇게 식을 변형한 거고요. 하고 나서 보니까 n하고 n 더하기 1이 눈에 들어오죠? 마이너스로 연결돼 있죠? 아마 가운데가 지워질 거예요. 실제로 되는지 한번 써보면 1 집어넣으면 1분의 1 빼기 2분의 1이고요. 2 집어넣으면 2분의 1 빼기 3분의 1이고요. 시그마니까 더하겠죠? 3 집어넣으면 이렇게 생겼다고요. 얘가 어디까지 갈 거냐면 10 집어넣은 거 까지 될 건데 써놓고 나서 보니까 어떻다고 얘하고 얘하고 둘이 소거가 된다고요. 얘하고 얘도 둘이 소거가 되겠죠.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아마 그 다음 거랑 소거됐을 거고 요 10분의 1도 지 앞에 있는 거랑 소거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남는 건 1분의 1하고 마이너스 11분의 1 요거 두 개만 남을 거다. 그래서 11분의 10이다. 이렇게 결론이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소거가 될 거라는 건 초반에는 이제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손으로 실제로 넣어서 계산을 좀 해보셔야 하지만 안 넣어봐도 알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한 칸 차이나 1 차이 나는 게 마이너스 연결되어 있으니까 아마 맨 앞에 하나 남을 거고 맨 끝에 하나 남을 거고 바로 쫓아가는 거라 중간에 다 이렇게 소거가 일어날 거다라는 거예요. 비슷한 걸로 책에 하나 더 나오는데 이 부분분수 연습시키려고 K가 1에서부터 N까지 뭐 K 플러스 2분의 1 이런 거거든요. 얘는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여기서 요거 뺀 게 2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 부분분수로 쪼개면 2분의 1에 K분의 1 빼기 K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생겼는데 물론 얘도 마이너스가 생긴 건 참 고맙다만 이게 두 칸 차이 나거든요. K랑 K 플러스 2로. 그래서 이거는 소거가 일어나는 게 넣어보면 2분의 1은 나중에 한꺼번에 계산할 거니까 1 집어넣으면 1분의 1 빼기 3분의 1이고요. 2분의 1 빼기 4분의 1이고요. 목 부러져 현주야. 3분의 1 빼기 5분의 1이고요. 4분의 1 빼기 6분의 1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n 집어넣으면 n분의 1 빼기 n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생긴 녀석인데 써놓고 나서 보면 1은 원래 짝이 없었을 테고 요 마이너스 3분의 1이 여기 짝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가 없어집니다. 그죠? 마이너스 4분의 1도 요 뒤에 가면 짝이 있어요. 근데 얘는 짝이 없어요. 2분의 1은. 무슨 얘기냐면 얘처럼 바로바로 뒤에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칸 건너 한 칸 건너서 소거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맨 앞에 1분의 1 남았고요. 2분의 1 남았고 이렇게 두 개가 남아요. 그럼 맨 뒤에도 아마 얘는 없어졌을 텐데 얘 남을 거고요. 요 바로 앞에 있는 것도 하나 또 남을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남을 거냐면 1분의 1이랑 2분의 1이랑 빼기 n 더하기 1 빼기 n 더하기 2
앞에 것도 2개 남고 뒤에 것도 2개 남을 거다 그 얘기예요. 2칸 차이 나는 녀석이어서. 그죠? 마이너스가 붙어 있기 때문에 소거가 일어나긴 하지만 2칸 차이 나는 거니까 앞에도 2개, 물론 얘는 더하기로, 뒤에도 2개, 빼기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남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훨씬 되게 비슷해 보이지만 훨씬 복잡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하지만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비슷한 거고요. 눈여겨보실 건 2칸 차이니까 2개 남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요 부분 분수 하나만 딱 더하고 다음 이야기를 할게요. 2개짜리가 아니라 이렇게 3개짜리인 경우인데 K, K 플러스 1, K 플러스 2 이렇게 3개짜리인 경우에는 이것도 결국 하고 싶은 건 한 칸 차이 나는 게 마이너스로 연결된 꼴을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뭐 K랑 K 플러스 1, K랑 K 플러스 2 이런 것들은 걔네 둘을 바로 연결하면 되는데 얘는 조금 애매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할 거냐면 K, K 플러스 1이라는 한 덩어리랑 K 플러스 1, K 플러스 2라는 요거 이렇게 두 덩어리로 보는 거예요. 그럼 K, K 플러스 1 여기 K 자리에다가 K 플러스 1 집어넣으면 K 플러스 1, K 플러스 2가 되겠죠. 이 덩어리와 이 덩어리가 한 칸 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K 더하기 2에서 K 뺀 시그마 어디 갔니? K가 1에서부터 N까지 K 더하기 2에서 K 뺀 거 분의 1에 K, K 플러스 1 분의 1 빼기 K 플러스 1, K 플러스 2 분의 1 이렇게 생긴 녀석으로 바꿉니다. 실제로 얘를 통분해보면 K, K 플러스 1, K 플러스 2로 통분될 거고 얘는 K 플러스 2가 필요하겠죠? 얘는 K가 필요하겠죠? K 플러스 2에서 K를 뺀 거 얘랑 약분 되겠죠? 사라집니다. 그래서 얘가 되고요. 다행히 요건 계산해보면 그냥 2분의 1이라는 깔끔한 숫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 덩어리와 이 덩어리 통째로 알아서 한 칸 차이 나는 거라 1부터 넣어보면 맨 앞에 거 한 덩어리 남을 거고 맨 뒤에 거 한 덩어리 남을 거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개수가 여러 개 붙어도 계속 이런 식으로 쪼갤 생각을 좀 해보시면 돼요. 책에는 뭐 3개짜리는 없긴 합니다만 뭐 3개짜리, 4개짜리 계속 같은 원리를 이용해서 푸는 거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 연쇄소거에 해당하는 그 다음 건 또 뭐가 있냐면 K가 1에서부터 15까지 루트 K 더하기 루트 K 플러스 1분의 1 요거거든요. 보기만 해도 약간 복잡하게 생겼는데 저것도 여러분 아마 무리식 할 때 나올 거예요. 수학 하에 무리식과 무리함수 할 때 저거 나올 텐데 저것도 보면 이런 생각하는 거야. K하고 K 플러스 1이 눈에 보이잖아요. 시그마 뒤에 있는 저 식 전체는 당연히 등차 아니고요. 당연히 등비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무슨 자연수 거듭제곱 이런 것도 아니야. 그죠? 그런데 보니까 K랑 K 플러스 1이 붙어 있거든. 저 둘을 어떻게든 마이너스로 연결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얘를 풀 수 있어요. 연쇄소거밖에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쓰는 게 뭐냐 하면 K가 1에서 15까지 분모 유리화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유리화를 하는 건 사실은 분모에 어떤 목적이 있다기보다 얘 때문에 하는 거지. 이 마이너스 때문에. 요거를 마이너스로 만들기 위해서 유리화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요 마이너스까지 처리를 좀 해보면 이제 이거 분자한테 줄 거란 이야기예요. 마이너스 루트 K 더하기 루트 K 플러스 1 요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지. 그죠? 그래서 저거를 해결을 해보시면 되고요. 혹시 바로 예측이 가능하면 답을 찾으셔도 되는데 뭐 아직 익숙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졸린 사람도 있고 그래서 손으로 줄줄 써보면 1부터 넣으면 마이너스 루트 1 더하기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더하기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더하기 루트 4 등등등 해서 마지막이 15니까 마이너스 루트 15 더하기 루트 16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고요. 기대한 것처럼 더하기 루트 2 빼기 루트 2 이렇게 소거가 될 거고 더하기 루트 3 빼기 루트 3 소거가 될 거고 아마 얘도 지 뒤에 있는 거랑 얘도 지 앞에 있는 거랑 소거가 될 겁니다. 그래서 남는 게 얘하고 얘만 남게 되겠죠. 마이너스 1 더하기 4 해서 3이더라. 이렇게 결론이 나게 되고요. 요거 쓰실 때 제가 일부러 마이너스지만 이걸 앞에다 썼는데 앞에 마이너스 쓰는 게 약간 좀 마음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만 작은 숫자를 앞에 쓰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K에다가 작은 숫자부터 차근차근 넣어서 더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마이너스가 꼴보기 싫다고 순서를 바꿔 써버리면 루트 2 마이너스 1이고요.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루트 4 빼기 루트 3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지워지는 게 이렇게 띄엄띄엄 지워져요. 한 칸 차이 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워질 때 이런 식으로 지워져서 남는 게 이거야. 맨 뒤에 누가 남는지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마이너스가 있다 한들 작은 숫자를 앞에다 쓰셔야 소거가 되는 게 더 잘 보이니까 작은 숫자를 앞에 쓰실 생각을 좀 하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그래서 여기까지가 수열의 합 내용이고요. 정리를 해보자면 최종적으로 어떤 수열의 합을 구하래. 시그마가 나왔어. 이걸 딱 보는 순간 우리는 뭐부터 생각하는 거냐면 맨 처음 배운 거 뒤에 오는 녀석이 등차인지 보는 겁니다. AK가 등차면 뭐 등차 수열의 합처럼 구하면 되죠. 평균 내서 개수 곱해가지고. 그죠? 두 번째로 확인해야 될 건 등비인지 보는 겁니다. 등비면 공식에 집어넣으면 되죠. 초항이 얼마인지 공비가 얼마인지 개수가 몇 개인지. 그리고 세 번째로 배우는 게 뭐였냐면 자연수 거듭제곱. 아까 이야기한 공식 저거 저기 끝에 있는 공식 저거 세 개요. 그거 중에 하나인지 시그마 뒤에 오는 게 뭐 n에 관한 1차식이면 저걸로 2차식이면 3차식이면 쟤네들 가지고 다 푸시면 된다는 이야기고요. 네 번째로 나오는 게 이름 달기 좀 못하니까 연쇄소거라고 제가 쓸게요. 이게 책에서는 방금 한 것처럼 뭐 부분분수나 이렇게 분모 유리화하는 거나 요거 두 가지가 아주 대표적인 예지만 그거 두 개가 다가 아니에요. 조금 좀 뭐랄까 난해한 문제들 같은 경우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다 숫자를 때려 넣어야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냥 숫자를 다 넣어서 나열을 해봐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나열을 해보면 소거가 일어나서 가운데가 싹 사라지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요 녀석도 하나의 유형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걸 쳐다보고 여러분 이제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시그마를 보고 등차인지 아니면 등비인지 아니야? 그럼 거듭제곱으로 푸는 건지 아니라면 남는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여기서 어려운 게 나오겠죠? 뭔지 모르겠다 싶으면 이걸 파고드는 거예요. 어떻게든 연속되어 있는 숫자를 마이너스로 연결하실 생각을 하면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으니까. 되죠? 그래서 쓸데없는 얘기를 하나만 하자면 아주 간단하게 생긴 수열의 합 중에 n이 1에서부터 10까지 n분의 1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나열해 보면 1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뭐 이렇게 간단하게 생겼거든요. 근데 이건 우리가 계산을 못해요. 우리가 계산을 못한다고. 고등학교에서는 계산 못합니다. 왜냐하면 시그마 뒤에 오는 게 등차 아니잖아요. 등비도 아니고 공식에 집어넣을 수도 없어. 역수니까. 그렇다고 연쇄소거 n인데 n하고 뭐 n 더하기 1이 있어야 두 개 빼기로 연결하든지 말든지 하지 n 혼자 떨렁 있기 때문에 연쇄소거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아주 간단하게 생긴 수열의 합처럼 보이지만 계산을 못합니다. 이런 건 안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겼냐 쉽게 생겼냐가 문제가 아니고 어차피 이 안에서 나올 거란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만나게 될 문제는 쉽고 어려운 걸 떠나서 이 안에서 나오게 될 거니까 확인 순서대로 해보시고 안 되면 여기를 잘 파보시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네. 문제로 가서요. 몇 개 보도록 할게요.
이거 약간 약 올리는 건데 한번 보실래요? 이거 39번 대표 문제라고 돼 있고요. 되게 쉬운 건데 많이들 어려워하는 문제입니다. 39번하고 40번 한번 풀어보십시오. 보시면 이제 이게 뭐랄까 성향이야. 여러분의 성향이에요. 이걸 쳐다보고 뭔가 식을 막 찾아가지고 풀고 싶은 생각이 막 들 텐데 이건 식을 찾는 문제가 아니에요. 찾는다고 쳐도 얘랑 얘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요거 두 개 세트로 등차이긴 한데 그건 뭐 완전 그냥 저 먼 나라 얘기고요. 이거 생각해 보면 이거 그냥 이 기호 이야기하는 거라서 1부터 차근차근 넣잖아요. 1 집어넣으면 A1 더하기 A2예요. K에 2 집어넣으면 A3 더하기 A4예요. 이거 더하라는 이야기고요. K에다 3 집어넣어보면 A5 더하기 A6이거든. 이렇게 해서 N까지 집어넣으면 A2N-1 더하기 A2N이에요. 얘가 지금 5N제곱이야. A1부터 A2N까지 순서대로 다 더한 게 이거예요. 근데 지금 뭐 하래? 1에서부터 20까지 넣어서 더해보래. A1 더하기 A2 더하기 해서 A20까지 더해보라는 거야. 그럼 위에 있는 식에다 뭐 넣으란 얘기예요? 10 넣으란 이야기야. n에다 10 넣으세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10 넣으면 돼요. 5 곱하기 10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얘는 500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요. 그죠? 뭔가 식을 막 찾으려고 하거나 그러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푸는 거다. 라는 거고요. 밑에 있는 건 왜 해보라고 했냐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열되어 있는 것들을 시그마로 표현하는 연습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해보라고 한 건데 이제 답을 찾는 거야. 초항이 이거 맞는지 마지막 항이 이거 맞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면 되는데 우리는 이제 연습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1번부터 보시면 2, 4, 6 해서 저렇게 생겼거든요. 말했지만 K번째 오는 녀석이 누구인지 살펴보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거고 두 번째 거고 세 번째 건데 보니까 등차네. 그죠? 초항이 이고 공차가 이니까 중간에 오는 건 이 K겠구나. K번째 오는 게. 그래서 K에 1 집어넣으면 이거고 2 넣은 거고 3 넣은 거니까. 그래서 시그마 뒤에 2K가 와야 되고요. K에 1부터 N 더하기 1까지 넣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맞는 거죠. 두 번째 것도 1, 3, 5 이렇게 생겼으니까 K번째 오는 게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오게 될 거예요. 초항이 1이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니까. 그런데 이 K 자리에 지금 얘 뭐 넣은 거냐면 8 집어넣은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2K-1에 시그마가 붙는데 1에서부터 8까지야.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세 번째 거 보면 1, 2, 4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K번째 누가 올 거냐면 2에 K-1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올 거예요. 초항이 1이고 공비가 2니까. 그럼 요 마지막에 오는 2의 N제곱은 K에다가 N 더하기 1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아니고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 더하기 1까지 2의 K-1제곱. 얘가 답이 되겠죠. 그죠? 참고로 항의 개수도 이거 n 더하기 1개예요. 2의 0제곱부터잖아. 2의 0제곱부터 n제곱까지여서 개수도 n 더하기 1개거든요. 이거 1에서 n까지잖아. 이건 n개란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게 틀린 이야기가 됩니다. 뭐 이런 애들은 1 마일 1 마일이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이구나 알 수 있고요. 얘도 초항이 9고 공비가 3분의 1인 등비 수열이에요. 그래서 9 곱하기 3분의 1에 K-1제곱. 여기에 개수가 몇 개인지를 생각해 보면 이건 여기 지금 3분의 1로 표시하고 있는 중이니까 3분의 1에 마이너스 2제곱이에요.
3분의 1에 마이너스 2제곱 지수가 마이너스 2부터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그죠? 둘이 빼고 1을 더하시면 n개가 되겠죠? 그래서 1에서부터 n까지 요 녀석이다.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이제 뒤에 가면 계속 나오게 될 텐데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숫자를 시그마로 표현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시그마로 표현하고 나서 그 다음에 걔가 등차인지 등비인지 자연수 거듭제곱인지 연쇄소거인지를 판단해서 그 뒤로 작전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그마로 표현한 연습이 당연히 필요하고요. 두 번째 뭐 시그마의 성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두 번째 유형은 요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어서 대충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보이죠? 이거 구하라고 한 건데 설마 이걸 쳐다보고 AK 더하기 BK가 4루트 뭐 2루트 5야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제곱되어 있는 건 어차피 못 풀어요. 이건 전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전개해야 되고 전개해야 되고 두식 통째로 빼서 얘 찾는 거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유형은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유형 3번 가셔서 46번, 47번 한번 풀어보시고 그 옆에 유형 4번도 49번 정도 하나 풀어봅시다. 첫 번째 거는 이제 이것도 약간 약 올리려고 나온 문제이긴 하죠. 근데 보니까 대부분 다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요렇게 쪼개서 요렇게 쪼개서 두 개의 등비 수열인 것처럼 푸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설명 안 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있는 건 힌트만 좀 드리자면 이거 자체가 첫 번째 항, 요게 두 번째 항, 요게 세 번째 항이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20번째 항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자체를 합을 구할 때는 역시나 얘를 시그마를 일단 표현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시그마로 표현하려고 보니까 K번째 오는 게 누구일까를 생각해 보면 5, 5, 5, 땡땡땡땡 5 요거 K에 있는 거 이게 K번째 오는 거거든요. 이것도 참 말로 표현하기 좀 그런데 그래서 보시면 시그마로 표현해 보면 K가 1에서부터 20까지 5, 5, 땡땡땡 5 얘가 K개 이렇게 생긴 건데 얘도 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식으로 나타내야 되거든. 근데 이 5가 K에 붙어 있다는 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5랑 50이랑 500이랑 등등등 해서 5 빵빵빵 이렇게 생긴 거 K개를 더한 거와 같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요 녀석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시그마를 하는 거예요. 힌트가 되나요? 그래서 이 녀석을 계속 해보면 K번째 오는 건 5가 K에 써 있는 거니까 뒤에서부터 5, 50, 500 이런 애들 숫자 K개를 더하는 거여서 각각이 공비가 10인 등비수열 되는 것이고 그럼 이 녀석을 나타내보면 식으로 공비가 10이에요. 초항은 5고요. 항의 개수가 K개입니다.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얘가 5555 요 K개 오는 녀석을 식으로 나타낸 숫자더라 그 얘기예요. 그죠? 그럼 이제 우린 뭐 하면 된다고? K가 1에서부터 20까지 요거 그냥 9분의라고 쓸게요. 9분의 5에 10의 K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긴 녀석을 찾으면 되더라 라는 소리인 거지. 그죠? 얘를 계산하면 뭔가 답이 나오겠죠. 버퍼닝 별로네 다들. 요거를 이제 다른 문제집 같은 데는 5가 아니라 숫자가 바뀌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거 하나 생각해 보면 9 더하기 99 더하기 999 더하기 이렇게 생긴 녀석 999 요거 20개 있는 거 이게 5가 아니라 9인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이건 또 뭐라고 보통 많이 쓰냐면 얘를 10-1로 요거를 10의 제곱 마이너스 1로 요거를 10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10에서 1 뺀 거, 100에서 1 뺀 거, 1000에서 1 뺀 거니까 요거는 10의 20제곱에서 1 뺀 거예요. 그럼 이건 시그마로 나타내기 조금 수월하죠. 10의 k제곱 마이너스 1이거든. 요 k에다가
1에서부터 20까지 넣어서 다 더한 거다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거는 다 9고 저건 다 5거든. 그럼 이 식 전체에다가 9분의 5를 곱하면 째가 될 거잖아요. 그게 이거잖아요. 그죠? 9분의 5 밖으로 던지면 이거랑 똑같이 생긴 녀석이 되거든요. 그지? 그래서 요 유형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녀석이어서 한두 번 정도 풀어보고 나면 아 이거 이렇게 했었구나 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텐데 제가 이걸 먼저 설명을 안 하는 이유는 좀 복잡하게 생긴 녀석도 이렇게 몇 번의 과정을 거쳐서 시그마로 표현해야 되는 문제들이 분명히 나오긴 할 텐데 이렇게 표현하는 걸 좀 기억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K번째 오는 게 누구인지 그리고 걔를 K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는 연습이 분명히 좀 필요합니다.